저희가 이번에 이수진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그 노동조합에서 나온 자료들, 그래서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서 그 노동안전보건공단에 이제 그 재조사 의견서들을 쭉 받아봤습니다. 이제 받아봐서 쭉 집계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저희가 471명째 산재 그 중대재해 사망 사고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창립이 된 게 저희가 알기로는 1972년인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조선 중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고 그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7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1974년부터 지금 2021년 그 10월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소한 중대재해로 해마다 이제 그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 쭉 집계를 해보니까 최소한 47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사에 이렇게 엄청난 수의 이제 사람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한다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세계 최대 조선소라고 알려져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쭉 데이터를 좀 모아보고 있는데 일단 실태부터 정확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그 정확히 이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실태 조사에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창사 이래 몇 명이 중대재해로 사망을 했는가 이런 통계를 내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주항의 합본을 통해서 통계를 내긴 했는데 문제는 도대체 이것이 그 사고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향후에 이 중대재해를 그냥 숫자 1, 2, 3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나 당시의 사고의 유형이나 이런 것으로 좀 분석을 좀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단체 그 분석을 좀 맡겼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노동자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중대재해 문제를 분석한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앞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예방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노동조합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그다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었습니다. 네, 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구진들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주희 연구원께서 최근에 조사해 보면서 실태 관련된 것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직 뭐 본격적으로 다 분석이 완료된 건 아닌데 일단은 노조 측에서 창사 이래 470여 명의 사망자에 대한 기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는 와중에도 한 분, 두 분 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속은 통계가 완료되지 못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원청 소속의 노동자가 382명 사망했고 하청 노동자가 88명 사망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하청이 사망한 연도는 1995년부터 그 해에 하청 노동자가 4분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계속 하청 노동자의 사망이 늘어났고 그래서 95년 이후부터는 원청이 99명, 그다음에 하청이 88명 사망한 건데 이게 보통 이게 하청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면 위험이 전가돼서 그러니까 원청은 정작 안전하고 하청 노동자는 더 위험해지고 이런 구조인데 현대중공업은 특이하게도 물론 그러한 현상도 있지만 위험을 서로 이렇게 나눠받는 구조, 그러니까 위험이 서로 해결되지 못하거나 서로 떠넘겨지면서 전체적으로 위험이 다시 증식되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는 2014년 이후인데 2014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총 35건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더 극명하게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8건의 원청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27건이 하청이고 그중에는 3차 하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청 사고도 8건을 보면요.
보통 하청과 그러니까 원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하청과의 작업 간의 연계가 미비해서 연결 작업이거나 혼재 작업 중에 원청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건이 한 3건 정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 때문에 야간 작업으로 인한 사망도 보이고 있어서 원청 역시도 좀 전반적인 위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양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요. 그 산출연에서는 해마다 이제 중대재해 사고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등의 이제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중공업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중대재해 그 지역 대응 투쟁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매년 노동조합이 현장 조사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환노위 의원실을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확보해서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중 지부의 이제 중대재해 실태에 보면 업무상 사고하고 과로사 부분이 이렇게 그 통계를 내고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 하면은 사고도 있지만 질병 사망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병에는 또 과로사뿐만 아니고 직업성 암이나 정신질환, 그 다음에 진폐로 인한 사망 등이 있는데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 통해서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뭐 5년치, 10년치 이렇게 해서 받고 이제 추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예로 좀 말씀드리면 17년에 현중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1명으로 지금 노조가 집계하고 있는데, 이해의 진폐랑 성면으로 인한 2분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산재로 인정받으셨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7년에는 2명이 좀 더 추가돼야 되고, 18년에도 크롬하고 이제 직업성 암으로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추가되고, 19년에는 3분이 산재를 인정받고 사망하셔서 3명이 추가되는데, 17, 18, 19년에 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었지만 질병까지 합치게 되면 17년에 3명, 18년에 3명, 19년에 4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이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들도 포함되면 사실은 지금 479명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서 2가지를 더 조금 나누어서 봤는데, 하나는 이제 조선산업 호황기와 불황기 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이제 95년부터 2007년까지거든요. 그 시기에 보면 지금 현중 지부가 통계 자료를 낸 걸 보면 거의 10명이 넘어갑니다. 그 시기에는 96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해에만 18명이 사망하고 10명 내외에서 중대재해 발생자가 굉장히 높고, 또 이 시기에 과로사로 인한 사망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이제 중대재해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2015년부터 18년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시기를 보면 이때는 16년에 12명이 발생했는데, 이때를 빼고는 숫자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15년에 3명, 16년에 12명, 17년에 1명, 18년 1명, 19년 1명 이런 식으로 좀 구조조정 시기에 이제 중대재해 발생이 호황기와는 굉장히 비교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수주가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다시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들, 특히 이제 하청 노동자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20년부터 또 중대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황기와 불황기 때 중대재해 발생 건수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는 앞에서 중대재해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올해 저희나 현중지부에서 조금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관련해서 새롭게 또 하나가 확인된 거는,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1차 업체 본공 노동자가 있고 물량팀 노동자가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물량팀을 합법화한다고 하면서 단기 계약 업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사의 노동부 제출 자료를 보면 단기 계약 업체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1차 업체랑 단기 계약 업체의 20%에서 30%는 물량팀 노동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물량팀도 여전히 많은데 올해 2명이 이제 단기 계약 업체 그 노동자가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초청 노동자들 중대재해가 물량팀 노동자가 굉장히 그동안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다시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서 단기 계약 업체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